지난 9월 17일 고려인 전국 네트워크가 주최한 고려인 만민회의에서 고려인 선언문이 채택되었습니다. 선언문의 주요 요구사항은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를 역사적 조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동포로 인정해주길 바라며 고려 사람들을 동포로서 법적, 사회적 지위를 인정하는 문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결정해야 할 시기가 성숙됐다는 것입니다. 고려인이란 19세기 이래 러시아 등지로 이주한 조선인들의 후손으로 독립국가연합에 거주하는 한민족 집단을 뜻합니다. 독립국가연합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해 중국에 거주해온 한민족 집단이 조선 쪽이라면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등지에 거주해온 한민족 집단은 고려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 고려인 마을, 안산시 떼골 마을 등 국내 고려인 집단 거주지가 생길 정도로 상당수의 고려인이 한국 내에 있습니다. 재외 동포법상 한국 국적 취득의 조건은 부모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한국 국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고려인 4세대부터는 이미 조부모 때부터 한국 국적이 아니었으므로 국적을 취득할 수 없겠죠. 결과적으로 고려인 3세대인 부모 세대와 함께 입국한 4세대 자녀가 강제 추방의 위기에 처하는 등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는 중입니다. 고려인들이 전국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선언문을 발표하며 남한 정부를 상대로 자신들을 동포로 인정해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고려인들에게 고려인이라는 정체성은 무엇이고 그것이 한국이라는 국가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오늘은 한 고려인 러시아 작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아나톨리 김입니다. 카자흐스탄에서 3세대 고려인으로 태어난 그는 이후 모스크바에서 학업을 이어나가고 작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의 작품들은 2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포스트 소비에트 시대의 마술적 리얼리즘 작가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다람쥐, 켄타우로스의 마을 등으로 유명한 그는 톨스토이 재단에서 내놓은 문예지 야스나야 폴리아냐의 초대 편집장을 지내는 등 현재 살아있는 러시아 최대 문호들 중 한 사람입니다. 아마 고려인 작가들 중에서는 국내에 가장 연구자가 많은 작가이기도 할 텐데요. 그럼 김현택이 옮기고 대륙연구소 출판부에서 1995년 펴낸 아나톨리 김의 자전 에세이 초원 내 푸른 영혼의 한 대목을 읽겠습니다. 한 가지 지금도 내 눈앞에 선하게 잊혀지지 않는 것은 여러 나라 말이 뒤섞여 왁자지껄 소란하던 화려한 카자흐스탄의 시장 풍경이다. 나는 여러 민족의 성격을 공유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자연스럽게 체득한 세계주의와 편협한 민족주의에 대한 강한 반발심은 내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형성된 것 같다. 내가 어린 시절을 카자흐스탄에서 보낼 무렵 그곳은 러시아 제국 내에 여러 민족들이 피난 생활을 하던 유형지였다. 소비에트 정권은 광대한 카자흐스탄 땅을 여러 소수민족의 유형지로 만들었는데 이 유형지에는 독일인, 체첸인, 크리미아 타타르인, 칼믹인 그리고 한국인 등이 억류되어 있었다. 스탈린의 뜻에 따라 이 민족들은 그들이 살던 척박한 땅에 내던져졌다. 이들은 형무소의 간망과도 같은 이곳에 집단적으로 수용되었다. 체체인들이 카프카즈에서 이주해온 것은 그해 가을 무렵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힘을 합쳐 흙벽돌로 집을 짓기 시작했다. 그런데 겨울이 다 되어도 집은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두 해가 지나자 그들은 한국인과 독일인 등 먼저 끌려온 다른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새 땅에서 서서히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우리 가족이 새로 이사한 우시토바라는 작은 마을에서도 이웃에 체체인들이 살게 되었다. 거기서 나는 이브라임, 아자트, 샤밀 같은 체체인 아이들과 친구를 지냈다. 내가 어린 시절을 보낸 카자흐스탄, 햇빛이 내리쬐고 무덥던 그리고 여러 나라 말이 뒤섞여 시끌벅적하게 장이 서던 그 땅은 이후에 내가 살아가면서 더욱 풍성해지고 또 내 삶의 의미를 일깨워준 내 마음의 토양이 되었다. 나는 아주 어려서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주인이 우리 한국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세상에 태어난 지 불과 몇 년이 지난 어린 나이에 나는 벌써 자신의 땅을 결코 갖지 못할 것이라는 예감을 갖게 되었다. 나는 소수민족이 갖고 있던 심리적 위축감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 어떤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야 했다. 나의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꿈꿔갔던 죄의식에서 벗어나 나에게 확신에 찬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향해서 말이다. 요컨대 내가 예술과 종교에 관심을 갖게 된 데에는 이미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었던 것이다. 이 자전적인 에세이 속에서 이미 유년 시절부터 고려인 작가 아나톨리 김의 정체성은 진동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단일한 에스닉 집단 안에서 살아온 한반도 내 한국인들과 달리 그는 여러 민족의 성격을 공유하는 세계주의자입니다. 여러 민족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카자흐스탄은 마음의 토양입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그는 이 토양이 자신의 땅은 되지 못하리라는 소수민족의 심리적 위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진동한 정체성이 그를 예술의 초원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제가 아나톨리 김의 작품들 중
초원, 내푸른 영혼을 택한 것은 그 에세이가 해당 세대 고려인들 사이에서 통용 가능한 보편의 경험, 보편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담이지만 안 그래도 복잡했던 고려인의 정체성 문제에서 할아버지의 나라와의 관계는 1945년 이후로 더욱더 복잡해집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북조선도 남한도 아닌 고려 사람이기를 택했기 때문입니다. 2중, 3중의 변방자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겠다는 고려인들의 주장이 결집되고 있는 지금 고려인 정체성의 문제는 담론의 장에서 진지하게 다룰 문제입니다. 오랜 세월 공산권과 단절되어 있던 역사, 그리고 언어권별 권력에 따른 세계 문학 체제의 상대적 중심부와 주변부의 차이로 인한 것이라 보기도 합니다만 국내 대중 독자들에게 아나톨리김이 썩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은 아쉬운 일입니다. 고려인의 정체성 문제를 논한 것과 별개로 오늘의 조각난 언어들은 아나톨리김이라는 작가를 소개했다는 것에도 의의를 두고자 합니다. 얼마 전 동방경제포럼 참석을 위해 러시아를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고려인 문화센터에서 현지 고려인들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고려인 문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조명희의 문학비를 참배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예정에 없던 깜짝 방문이었던 까닭에 귀국 비행기가 20분 늦어졌다고 합니다. 저로서는 이 깜짝 방문이 굉장히 반갑습니다. 어느 정도 국내에서 고려인 문학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다양한 문학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수용한다면 국내에서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문학과 담론의 범위도 확장될 수 있겠죠. 국역본은 현재 모두 절판된 까닭에 접하기 힘들 수 있겠지만 기회가 된다면 꼭 아나톨리김의 작품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돈이었습니다.